발표를 맡게 된 윤석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정신의료기관 시설 환경 현황 및 치료 친화적 환경 개선 과제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말씀드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신의료기관 특성상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었던 현장 방문 실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이 조사를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은 452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전체 한 25%에 해당하는 113개 기관을 직접 저희 조사 요원분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만들어졌던 구조화된 설문지에 따라서 조사지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도별로 또는 기관 유형별로 병상 규모별로 골고루 분포돼서 아직 전수를 조사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저희가 방문했던 113개 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84.2% 수준이었고요. 의료급여 환자는 전체 저희가 방문했던 조사 기관 중에는 73%가 의료급여 환자였습니다. 기관 유형별로 개방 병상의 운영률은 17.4%가 진행하고 있고,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돌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16.4%에 해당이 됩니다. 병동의 가동률은 91.5%,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7개 병동 그중에서 복층으로 운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호실의 면적의 평균은 7.4제곱미터입니다. 나중에 다음 장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호실이 간호사실과 분리되어 설치된 보호실도 50%가 넘었습니다. 병실만 보면 미운영 병실보다 운영 병실이 많아서 94% 가까이가 병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정원별로 보면 우리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8인실이 제일 많았습니다. 병실별 1인당 면적을 보면 물론 1인실이 가장 넓고요. 앞서 8인실 같으면 4.5제곱미터 정도 수준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을 조사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가 조사요원분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의외로 침상이, 그러니까 침대죠. 침상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침상들이 발견이 돼서 가로 세로를 한번 재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이제 중간 0.8에서 0.9 정도가 가로고 세로가 2에서 2.1. 우리 지금 현재 식약처의 품목허가상의 규정상에서 어긋나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자세한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호사의 정원 충족률은 77%고 법적 간호사 수 대비 간호인력의 고용 비율은 68% 수준이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을 충족하는 비율은 한 85% 수준이고, 그다음에 보호사 1인당 돌봄 환자는 평균 한 37.4명이었습니다. 이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환경 개선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저희 연구진이 중심이 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래쪽 박스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실태조사 현황에서 보면 복층으로 운영되는 병동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나 안전 문제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또 지나치게 작은 침상의 규격이라든지 침상 간의 이격거리도 굉장히 좁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침상과 온돌 병상이 혼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마땅히 규정들이 없어서요. 저희 연구진 생각은
간호사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문제, 그다음에 침상 규격의 규정도 지금보다 보다 세밀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온돌병상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를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단계적으로는 폐지돼야 될 거라고 저희 연구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실 정원을 초과해서 입원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봤을 때 보호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입원실이 아닌 공간을 입원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원실의 운영 및 관리 규정 마련의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런 형태의 규정이 있는데 정원의 100분의 10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개방병동 운영 및 관리 규정도 미흡하고 해서 허가병상의 100분의 10으로 개정하는 게 개방병동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간호사실과 분리되어 보호실이 운영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특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이런 보호실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실 벽면 설비라든지 출입문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또는 한 개의 출입문을 여러 병실이 사용한다든지 병실에 창문이 없어서 입원실에 환기가 어려운 병실이 있다든지 저희가 직접 조사위원분들이 가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병실 설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될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병실의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 규정 마련, 이격거리를 포함한 이 부분도 아주 천차만별이라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원 기간이 워낙 긴 문제가 있어서요. 개인 수납장의 규격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화장실, 샤워실에 어떻게 보면 개인 인권 또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그래서 화장실의 설비 규정 또는 샤워실의 설치, 비상 호출벨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CCTV가 입원 병실 및 화장실, 샤워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는데 이 병실 및 화장실,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소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실태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신의료기관의 열악한 입원 환경의 원인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사자가 직접 병원의 선택권이 없는 입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원 같으면 본인 의사로 입퇴원을 선택해서 환경이 열악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로 도태되기도 하는데 이 정신의료기관 같으면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해서 입퇴원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고 보호자들조차도 구체적으로 내부 시설 환경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인터뷰해 보니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게 뭔가 소위 민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더 구체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설 기준에 있어서 일반 의원은 의료법에 의거해서 29명 이하까지 현재 입원실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신과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49명까지 허용되는 부분들 그리고 입원실 기준도 여러 가지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있는 부분 의료 인력 기준은 지난 98년 제정 이후 23년간 하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의료기관 수준으로 점차 단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기 입원의 문제는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저희 조사에 따르면 약 70%가 넘게 의료급여 환자가 입원해 계신데 잘 아시지만 의료급여의 경우에 저습과 일당정액제 이 문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신치료 서비스는 있지만 제한적인 치아 서비스는 있지만 지역사회 서비스가 제공이 될 상황이 안 되니까 여러 단절이 발생하고 저희 실태조사에 보셨지만 미비한 사생활 보장도 안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제 인권의 문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이런 시각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모호한 시설 기준과 형식적인 관리 감독이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정신과 병동 기능도 급성기 초발 환자하고 만성 환자, 응급 환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병동에 같이 섞여 있는 이 문제는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의료급, 특히 의료급에 있어서 저수가 일당 정액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료실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 및 고위험 환자의 자해 예방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방병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 의지가 중요한데 별도의 폐쇄병동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숙가체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온돌병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관리 기준들을 만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이 부분도 침상으로 바꿔나가야 될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신과 환자의 특성상 보호실이 필요한데 이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 놔야 될 것 같고요. 재반 환경에 대한 규정 자체도 또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CCTV의 경우에 안전의 문제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인권의 문제가 균형을 맞출 수 있게끔 이 부분이 규정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고, 산책할 수 없는 공간, 그러니까 산책할 수 없는, 특히 의원의 경우는 대부분 반 이상의 산책 장소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 공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개인 수납장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환경 요소 중에 하나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새로운 병원 모델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분들하고도 연구기간 동안에 만나서 논의도 하고 했는데 아무도 그런 걸 제시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새로운 병원 모델, 시설 환경을 포함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요. 시급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급성기 환자하고 만성 환자가 한 병동에 구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중증도에 따라서 병상이 구분돼서 운영되고 관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저수가로 된 일당 정액제의 문제인데, 이런 원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가도 동일하게 가야 되는, 즉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면 동일 수가 원칙을 견지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질병 단계별로 차별화된 수가 체계가 개발돼야 될 거고, 타 정책 수단과의 연계는 특히 이제 요새는 또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의 경우도 폐쇄병동을 폐쇄하는 일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상급종합병원 인정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과의 정책 수단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시급히 막아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폐쇄병동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애시에 입원실을 개방한다든지 입원 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원래 저희 연구의 범위는 아니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인력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보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가는 거를 권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호사분들은 여러 가지 직무교육 모델들을 갖춰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법적 개정까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긴 하지만 일부는 법령 개정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정신건강 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 분야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논리가 개입하기 되게 어려운 분야라는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인권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해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OECD 평균 정부 중앙정부 예산의 5% 수준까지 우리가 하루빨리 예산을 확충하는 일이 전개가 돼야 앞서 굉장히 열악한 시설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개선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